네, 현재 미 증시 3대 지수 파랗게 멍이 든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다음 주 국내장에서 주목하면 좋은 섹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아테나 자산관리자문의 이민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국채 금리가 최근에 내려간 건 좋은데 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습니다. 어제 분명 그 매크로 지표들 금리 인하와 좀 가까워지는 시그널을 보였는데 왜 올라갔을까요? 네, 일단 뭐 달러 인덱스가 이제 네. 달러 혼자만의 기준이 아니고 뭐 6개 통화랑 묶여 있잖아요. 특히 이제 유로화하고 엔화 뭐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통화하고 상대적인 이런 비교를 통해서 뭐 가치가 매겨지다 보니까 그렇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네. 사실 가장 경기가 좋은 국가가 이제 미국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특히 이제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일본의 실질임금이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엔화의 약세가 뭐 여기에 기여한 바가 좀 크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본 중앙은행이 또 오늘 뭐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하겠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국채 매입 규모가 늘어나면 사실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는 엔화 강세를 좀 기대했는데 그거에도 많이 못 미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엔화 약세가 지속되겠다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상대적으로 뭐 이 바스켓에 담겨 있는 게 이제 뭐 유로 뭐 그리고 뭐 이제 덴마크 그 통화 스웨덴 크로나 그리고 뭐 스위스 프랑 뭐 이제 캐나다 달러 뭐 그렇게 뭐 영국 파운드까지 6개 통화가 있는데 다른 통화들이 상대적으로 더 약세를 보이니까 달러 인덱스는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금리 보나든 다른 나라들의 통화와 좀 연관이 돼 있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또 PPI도 전망치를 하회했고 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10개월 만에 최고치가 나왔는데 이 연준 위원들이 전망치를 내놓은 게 지난 주말이라고 해요. 예. 그러면 금리 인하 연내 2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희망사항은 연대 2회입니다. 뭐 네.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먼저 내리는 게 우리 네. 경기엔 더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2회를 내리겠다 확답을 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예전에 이제 실수를 한번 했었잖아요. 뭐 인플레이션 안 온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거 일시적이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헛발질을 너무 크게 했던 요인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경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9월 달은 확실하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건 12월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의 그 경기 상황을 보고 따라가겠다 이런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실제로 미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막상막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세가 거의 확실한 그런 분위기를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법인세 내리겠다, 뭐 여러 가지 세율을 좀 줄이겠다고 하면서 관세를 올리게 되면 인플레이션 꺾인 게 다시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게 되겠죠. 그런 것까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연준이 앞에서 실수한 거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하게 되면 네. 확실하게 뭐 2번 이상 더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금리 인하 2회를 외치는 이유가 외국인 수급 때문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좀 외국인 수급이 좀 뒷심을 받치면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지만 선진 시장에 편입은 돼 있지 않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여기서 뭐 제도적인 부분도 좀 받침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향으로 갔던 시장에서 다변화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어떤 그 예전에 이제 우리가 뭐 전연차 뭐 이렇게 밀렸던 그렇게 몰려있던 그런 기업의 대기업 중심의 어떤 특별한 그 산업에서 아이템도 좀 다양화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주력 산업에서 경쟁력도 다시 좀 확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제들이 좀 몇 가지가 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좀 돼야 외국인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해소되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뭐 중국향 시장 대신에 다른 시장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다시 그 어떤 절대적 지위도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당장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올라온 거 봐서는 뭐 우리나라가 나라라는 그 자체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 자체도 기적인데 사실 뭐 노력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저는 뭐 식품주가 그렇게 올라온 거 봐서 뭐 저기 뭐야 스웨덴에서 뭐 리콜이 났다라던데 너무 매워갖고 정말요? 예 핵 불닭볶음면이 리콜이 전체가 다 리콜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매운지 모르고 수입했다고. 근데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 시장 확대가 되면 그때는 다시 뭐 시장 경쟁력 확보와 함께
시장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제도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겠고. 아, 네. 방금 근데 식품주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아까 들어오기 전에 김밥 안에 뭐 들어가 있는지 다 확인한다고 네네. 참기름주까지 오르는 거 아니냐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식품 쪽은 또 어떻게 보세요? 네, 식품 쪽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네. 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있다 보고요. 사실 이익 대비해서 올라가는 폭이 좀 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지금 희소식이 없는 이런 시장에서 네. 새로운 시장이 계속 개척되고 그리고 시장 개척된 시장에서 점유율이 늘어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지 이제 가격이 싸고 그 영업이익률이 그 다른 업종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부분이 약간 걸림돌이긴 한데 네. 일단 한번 시장이 이런 것들은 확보가 되면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다고 보는데 네. 급하게 올라갈 때 따라가는 건 좀 그 좋은 투자라고 좀 볼 수가 없으니까 눌릴 때마다 조금씩은 담아보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식품주 급등할 때 따라가기보다는 조금씩 눌렸을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시선을 옮겨서요. 일론 머스크가 주주총회에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테슬라의 시총을 25조 달러죠. 하나로 3경 4천조 원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로봇주 제가 좀 좋아하는 섹터긴 하거든요. 네. 뭐 길게 봤을 땐 괜찮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길게 보면 괜찮죠. 아. 예, 그 길게가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네.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뭐 일론 머스크는 다른 자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된 연인을 뭐 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 수요는 무궁무진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현재 이제 상용화가 된다면 산업 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하는 현장에 쓰이게 될 텐데 가장 위험한 그 산업 현장에 쓰이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뭐 원자력 발전소 아니면 뭐 그 사람이 오래 일을 할 수 없는 덥거나 어두운 장소 이런 데서 좀 쓰이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사람이 일을 하다가 바로 나온 그런 장소, 사람에게 맞춰진 그런 산업 현장에서 쓰일 텐데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옵티머스뿐만 아니고 네. 이런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이 지금까지 3개가 나왔는데요. 옵티머스 말고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 말고 이제 현대차, 아틀라스. 예, 맞습니다. 네. 현대차에서 만든 아틀라스. 사실 현대차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동안 그 여러 그 대주주, 여러 오너를 좀 거치면서 천덕꾸러기였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아틀라스가 있잖아요. 네. 아틀라스가 그 전까지는 이제 유압식, 강한 힘과 뭐 강한 반동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그런 로봇의 모양이었다가 최근에 나온 아틀라스는 전기 구동 모터를 사용하게 됐는데 그게 더 옵티머스 버전 2보단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았는데 그게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만약에 열리게 된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보다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 끝은 아니고 이게 그렇게 이제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당장 우리가 수요로 하는 그런 로봇이었다면 옛날에 만들어진 네. 그 어린아이 만화 그 아시모라는 일본 로봇이 많은 곳에서 원해서 만들어졌을 텐데 아직까지 그렇게 수요가 뭐 어디서 원했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거는 네. 이제 보통 박람회 같은 데서 아. 예, 일본 기업의 실력을 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네. 뭐 3경인지 1경인지까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2021년에 그 다른 곳에서 아침 방송을 할 때 그때 코로나 한참 시즌에 2021년 말이 되면 테슬라 오너들은 다 부업을 하나 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테슬라 자동차가 완전 주행이 돼서 밤마다 택시 운전기사들이 네. 예, 택시로 쓰고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앞서가는 얘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그 로봇의 수요는 네. 반드시 있으니까 하지만 굉장히 좀 멀리 있다. 이렇게 멀리 있다.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로봇이라는 모멘텀이 이어질 것 같기는 하지만 좀 로봇은 정상화가 되기에는 좀 우리 시장에 녹아들기에는 멀리 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또 반도체 이야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네네. 이제 애플이 AI 모멘텀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트래픽 증가 기대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관련 섹터를 계속 자극한 명분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애플 부품주 말고요. 정말 찐 AI 애플의 수혜 섹터는 어디라고 보세요? 네, 애플 부품주 뭐 많이 기대해서 국내 시장을 들여다보셨을 텐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 애플 뭐
애플 테마주 하면 네 종목, 탑 네 종목, 탑 8종목 이런 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AI로 거시적인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지금 수혜를 보는 건 오픈 AI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오픈 AI한테 이제 기업 측면에서 의뢰를 했던 거는 그 세계 4대 회계법인 중에 하나인 PwC. 그러니까 4대 회계법인 하면 EY도 있고 딜레이트도 있고 그런데 거기 중에 이제 그 PwC가 전 세계 한 7만인가 10만 명 정도 되는 종업원들이 있는데 기업형으로 구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오픈 AI가 돈을 벌었던 게 사실 돈 번 것보다 쓴 게 많죠. 제가 작년 가을에 들었을 때 하루에 서버 운영 비용이 10억 정도, 하나로 1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지금은 2배 이상 든다고 그래요. 와. 그러니까 20억에서 30억 사이 정도까지 서버 운영 비용이 이제 트래픽이 증가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 이제 3만 원씩 구독료 받아서 유지가 될지 모를 정도인데 이제 드디어 애플이 이제 여기다가 자기들이 안 되니까 시리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손을 잡았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챗 GPT를 이용해서 오픈 AI한테 손을 벌려서 오픈 AI가 가장 큰 수혜가 되고요. 오픈 AI의 대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과적으로는 반사 이익을 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픈 AI가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순환매의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환매의 모습을 좀 보이면서도 특징적인 거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업종들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맞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하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특징들은 이게 이제 분산돼서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특정 업종이나 특정 네. 기업들에 대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 수급을 추정해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나쁜 그런 성과를 내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굉장히 급등했던 미국 증시의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음 주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도 눈여겨 보시면서 투자의 타이밍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아테나 자산관리 자문의 이민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